그래서 200억을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디어 김동규입니다. 게임 개발을 시작한 지는 거의 지금 20년. 최근에는 고양이 아스프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대학교 전공은 건축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과 관련된 전공을 찾다가 건축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점점 취업할 시기가 다가올 때쯤 되니까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취업을 해서 어떤 환경에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했고, 어느 날 신문에서 봤던 게임 개발 회사에서 청년 인턴제라는 그런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작은 회사에서 들어가서 게임 개발 인턴 사원으로 시작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의 일이었고요. 첫 회사에서는 아트 쪽 한 7년 정도의 일을 했고, 회사 사정상 회사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을 한번 혼자 신나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코딩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유니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습작처럼 만들었던 게임이 언데드 슬레어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그 게임이 운이 좋게도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많이 받았고 좋은 성과를 내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의 태동기 같은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에서 대규모로 게임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단계. 중국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중국에서 한 2천만 정도의 다운로드가 나왔었고요. 한국에서는 혼자 1인 개발을 했던 게임이 성과를 냈던 그런 주요 사례로 많이 인터뷰를 했었고, 또 많이 보도자료가 나와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언데드 슬레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비슷한 장르의 차기작을 만들어서 또 비슷한 성과를 내야지 라는 어떤 생각. 왜냐면 딴 걸 하고 싶어도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어떤 레퍼런스와 어떤 성과들에 자꾸 기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체되어 있는데 나는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때쯤 마침 예전부터 잘 알던 동생, 형 하면서 지내던 동료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와서 한 4인, 5인 정도의 소규모 팀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 팀으로 만든 게임이 로그라이프라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한 7인 정도 해서 키워지고 나서는 이제 인간 오븐 뱀파이어라는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했었죠. 이전에 이제 언데드 슬레어라는 게임을 1인 개발해서 그 메이저 퍼블리셔와 함께 일을 했을 때는 서비스라는 부분을 제가 잘 모르고 바로 로그라이프라는 게임을 자체 서비스를 한번 시도를 해보았었는데요. 서비스에 대한 경험도 좀 많이 없는 데다가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유저가 10명, 20명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찾아보고 했던 것이, 여기저기 어떤 게임을 알리는 그런 행사나 전시회나, 그 중에 하나가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이 제 1회였었는데요. 그때 참가를 하면서 그때 탑7에 선정이 되어서 지표가 이렇게 쭉 상승하게 되었어요. 들어오는 인원도 많아지고, 결국엔 그 게임이 또 300만 이상 정도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나름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인간 오븐 뱀파이어라는 세 번째 게임을 만들면서 찾게 되었던 것도 똑같이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였고요. 그 행사에서 똑같이 탑10에 뜨는 어떤 성과를 거두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어떤 이 게임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떤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어떤 기사에 실릴 때 우리 게임을 어떻게 명쾌하게 또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스킬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저 개인적으로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2번 정도 비슷한 성과를 내고 나니까 저도 그랬고 제 동료들도 그랬고 이거 뭔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좀 지쳐가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한 2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면서 시간이 한 4, 5년이 훌쩍 지나버렸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훌륭한 동료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서 좋은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어디 가서도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었는데 여기 작은 규모에 붙잡혀서 이 정도밖에 성과를 못 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미안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호금 뱀파이어라는 프로젝트를 글로벌 런칭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와 지표를 보고 나서 팀은 이제 각자 해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뭐 창업을 하던 친구도 있고 좋은 데서 스카웃 되어서 간 친구도 있고 자기 어떤 분야를 바꿔서 해보고 싶었던 꿈이 있던 친구는 또 바꿔서 가기도 했고요. 팀원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저도 혼자 남았을 때는 이제 몸도 마음도 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고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뭐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어 보기도 했고요.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실컷 보기도 했고요. 뭔가 몸도 마음도 충전이 되길 바랬는데 실상은 조금 지나니까 금방 지겨워지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조금만 쉬었으면 뭐 이랬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겨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게임을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는 저희 딸아이가 7살 그리고 둘째 아이가 3살일 때였는데요. 그때 한참 뭐 고양이에 빠져있던 딸아이가 고양이 키우자고 조르기도 했었고요. 고양이 책을 가져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고 이거는 털이 많이 안 빠지니까 집에서 키워도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때 이런 거 소재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를 딸아이한테 해줬고 키우지는 못하겠고 게임으로 얼마든지 키워봐 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가벼운 게임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좀 내려놓고 만들고 싶었고 이전에 만들었던 게임들은 PVP 같은 요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좀 더 하드했고 유저층도 좀 더 강성 유저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졌느냐 그런 피드백이 상당히 많았던 게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편안하고 놀듯이 만들고 또 유저들도 좀 더 편안하게 플레이해 주기를 바랬고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게임 스스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저희 딸아이도 옆에서 했을 때 같이 뭔가를 막 이것저것 눌러봐도 뭔가를 잘못한 액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게임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저희 딸아이가 많이 보게 되었고요. 옆에서 뭐 이런 쫑알쫑알 이런 잔소리도 많이 하고 고양이 이런 품종은 꼬리가 짧아 뭐 얘는 뭐 너무 뚱뚱한 것 같아 뭐 엄청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다시 막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딸아이의 피드백을 디자인에 많이 받고 뭔가 반영을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고요. 심지어 이제 고양이 야스프라는 제목도 저희 딸아이가 지어줬던 제목이고요. 1년 정도 집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개발을 하고 낮엔 또 놀기도 하고 딸아이하고 그러고 나서 게임을 필리핀에 소프트 런칭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게 제가 귀엽다고 만들었던 이런 고양이들이 실제로 유저들한테도 귀여운 건지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옆에서 딸아이가 계속 피드백도 주고 같이 뭐 주변 얘기를 해가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유저층은 좀 더 좀 하드한 피드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소프트 런칭 했을 때 평점이 5.0에서 내려가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저가 좋다 뭐 하트 막 이런 거 막 날려주고 그런 경험은 사실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게임을 만들고 나서 분명히 누군가는 엄청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쓴소리도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좋은 말들로 가득했던 리뷰를 보고 나서는 이제 좀 더 다른 나라에도 한번 열어봐야지 라고 할 때쯤에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탑3에 선정이 되고 나서 한국 먼저 런칭을 했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글로벌 런칭을 시작했었고요. 글로벌에서 다운로드와 뭐 매출 둘 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맨 처음에 만들었던 언데드슬레이어의 퍼블리셔 회사에 계셨던 분이 지금 투자사업실의 실장님으로도 계시기도 하고 여기 또 투자사업실 이사님은 개발사를 하실 때 또 같이 만나서 알게 됐던 연도 있었고 종종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떻게 우리랑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찰나에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이 해도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운영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제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죠. 거의 100%.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개발을 좀 더 편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업 제휴 메일 같은 것들도 사실 제 이메일로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걸 다 읽어보지도 못했거든요. 회신은커녕 거의 다 확인도 못하고 거의 유저들의 어떤 CS 운영 메일에 어떤 대답을 해주느라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네오이즈와 함께하고 나서 어떤 사업팀과 또 마케팅팀과 운영팀에서 각자 이런 부분을 다 전담해 주시고 나서부터는 르와이 의류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되기도 했고, IP 라이센싱도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CS 문의 메일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600건 이상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혼자서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 QA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빌드를 서비스할 수 있고요. 마케팅은 원래 저라면 거의 할 수 없었던 분야이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유저들을 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은 저한테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도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유튜브 채널 키티포포 지금 구독자가 40만 명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틱톡에서도 20만 명 정도 이상의 팔로우를 유지하고 있고요.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게임이 처음에 런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속적인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다든지 어떤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약간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는 없는데, 인수 후에는 이 그래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되게 감사한 일이고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벌써 같이 하고 나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런칭과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계속 내고 있고요. 개발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 자체는 되게 즐겁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과정은 예를 들면 일주일 중에 3일이라면 나머지는 이게 잘못됐느냐 또는 뭔가 문제가 없느냐를 찾고 또 수정하는데 나머지 4일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을 온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고 그런 창작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운영팀에서 그런 것들을 또 테스트를 해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건 어떠냐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주시는 어떤 사업팀의 역할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고양이 야스프는 좀 더 큰 업데이트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 게임이 과연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느냐라고 유저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집어넣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저희 딸아이 동화책에 있는 그 자연백과책에 있는 고양이는 다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일부 안 들어간 고양이가 있는데 그런 고양이는 인공적으로 품종을 개량해서 어떤 선천적인 질병에 시달리기 위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있을 만한 품종을 제외한 전부를 넣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벚꽃 고양이라든지 이런 핑크한 그런 가상의 고양이도 넣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뭔가 새로운 가상의 고양이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그 다음 차기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소재는 고양이 야스프 IP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지만 장르라든지 어떤 게임 방식은 전혀 다른, 또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고, 차기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혼자 또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좀 더 양질의 콘텐츠나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소재나 시스템이나 빠른 의사결정과 그리고 빠른 판단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다 라는 거를 먼저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이게 제가 뭔가 계속 지속적인 어떤 게임의 업데이트나 어떤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고 문제없이 이어진다면 계속 저는 이제 유저들한테는 서로 고마움과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이런 관계가 되지만,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많죠. 게임은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더 이상 예전만 하지 못하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게임을 만들 때 대부분의 그런 대표님들도 그러겠지만 게시판을 많이 보지는 못해요. 막 좋은 일이 막 있어도 너무 좋아할 수도 없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약간 방어 기제처럼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항상 얘기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서비스를 하고 싶고요. 게임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단계가 오면 그때 죄송하다는 말도 미리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복합적인 인사를 해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요. 저는 사실 10년 후에는 게임 개발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개발 1년 정도 하고 또 서비스에 완전히 몰두해서 또 1,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서비스 팀을 꾸려서 인수인계하고 또 다시 신작을 만들어서 또 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거의 게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주기가 한 3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제가 모니터를 쳐다보고 키보드에 타이핑을 할 수 있는 나이를 한다면 개수가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최대한 좀 더 많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컨텐츠를 창작한다는 재미가 느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런 것들을 늙어서도 60살이 되어서도 70살이 되어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보고 싶고요. 물론 게임뿐 아니라 만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해보고 싶기도 해요.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거는 계속 해보고 싶고 이게 또 잘 돼서 인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순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맨 앞단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극적인 거야. 자극적인 거. 그래서 200억을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네.